숫자도 이렇게 손글씨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애플 소식을 빠르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iOS 14 업데이트 주요 기능 10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죠. 해당 영상에서 다음에는 제가 iPadOS 14의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시간입니다. iPadOS 14를 통해서 아이패드를 우리가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워치OS 7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의 리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두시면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의 리뷰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아이패드 원래 위젯이 있었죠. 저희가 이렇게 위젯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위젯의 디자인이 iOS 14와 마찬가지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꾹 누르시고 위젯을 추가를 해서 다양한 위젯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iOS 14 업데이트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스마트 스택이라는 위젯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위젯들을 추가를 한 다음에 겹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스택 위젯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메모, 캘린더, 주식 등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마트 스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고 싶은 위젯을 추가를 한 다음에 그걸 겹쳐서 이렇게 스마트 스택으로 만들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용자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은 서드파티 앱들의 위젯을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요. 사용자를 눌러서 본인이 사용하는 앱들이 위젯을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면 유용한 위젯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 이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서 시리 제한을 누르시면 앱 추천이라는 위젯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리가 알아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앱들을 추천을 해주는 위젯인데요. 제가 이미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자, 이렇게 위젯에서 뒤 화면에 있는 앱들도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젯은 설정을 해두시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iOS 14에서 첫 번째로 설정하실 건 바로 위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앱들의 UI가 변화를 했습니다. 음악 앱, 파일 앱, 캘린더 앱 등 이렇게 화면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어요. 음악 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앨범, 노래, 장르 등 다양한 메뉴가 이쪽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편집 버튼을 누르시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건 이렇게 풀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완료를 해놓으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음악 앱만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파일 앱을 사용할 때도 이 점점점을 눌러서 사이드바 편집이라고 하면 사이드바를 편집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있는 다양한 메뉴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드바가 생겨서 좋은 이유는 이렇게 사진들을 선택을 해서 바로 사이드바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나 파일 등의 폴더를 이동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뉴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캘린더 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 등을 추가를 할 때 이런 시간이나 날짜 등을 선택하는 UI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UI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기존에 비해서 이러한 앱들을 사용하는 UI가 편리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OS는 이 애플 펜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늘어났는데요. 바로 손글씨를 디지털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검색 등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디 등을 입력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위쪽에 입력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지우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펜슬을 놓지 않고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러한 손글씨는 캘린더 등에 입력을 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새로운 이벤트를 입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메모 앱에서도 이러한 손글씨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메모 앱은 뒤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OS 14 업데이트와 함께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도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글씨 기능을 이러한 앱들을 사용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 넘버스에 무엇인가 입력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숫자도 이렇게 손글씨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쉽게 입력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키노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글씨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다양한 작업을 정말 애플 펜슬 하나만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글씨 기능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꼭 메모장이 아니라 다양한 앱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현재 한글은 지원하지 않지만 숫자와 영어를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애플 펜슬로 바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리가 작아졌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시리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시리를 가지고 음성 메시지도 전송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리야, 음성 메시지 전송해줘. 누구에게 보낼까요? 둥이. 알겠습니다. 녹음 중. 자, 지금부터 녹음을 시작하는데요. 아이패드 OS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도 시리에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둥이님에게 보낼까요? 더 네. 필요하신 게 있다면 아마 이 메시지가 전송됐으면 둥이님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이렇게 시리를 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리야, 날씨 알려줘. 네, 오늘은 구름이 많대요. 이렇게 팝업 형태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앱을 사용하면서도 시리를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메시지 앱에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길게 누르면 답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에게 답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메시지를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iOS와 마찬가지로 제공을 합니다. 이번에는 메모 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모 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도형 인식 기능이 생겼죠. 자, 뭐 동그라미 등을 이렇게 그리고 잠시 멈춰주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도형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말풍선 형태도 그리실 수가 있고요. 하트 형태도 그리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도형, 그림들 외에 손글씨 같은 걸 쉽게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입니다 라고 짓죠. 꾹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 영역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제가 쓴 단어가 영어다 하면 여기 텍스트로 복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텍스트로 복사하기 기능을 누르고 붙여넣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텍스트로 입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다양하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림들도 이렇게 꼭 누르게 되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기능을 통해서 다양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A자가 표시된 이 펜을 가지고 만약에 이 555는 삭제하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면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텍스트를 수정할 때도 애플 펜슬을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장을 선택할 때는 자, 2번 선택하면 여기만 선택이 되지만 만약에 3번 선택하면 이렇게 문장 전체가 선택이 되기 때문에 더블 탭과 트리플 탭 기능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도 이렇게 선택 영역을 변경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자, 쉽게 이동이 되죠. 굉장히 똑똑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이패드 OS 14 버전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살펴봤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팁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홈 화면을 사용자에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택 기능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특정한 메시지에 답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도에선 가이드 기능을 만나볼 수가 있고, 완벽한 도형 그리기가 가능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도형을 선택하고 색상을 선택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도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번 아이패드 OS 14 버전의 업데이트를 보면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은 꿀 조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패드 8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 4 제품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애플 펜슬을 함께 사용하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제가 아이패드 8세대와 아이패드 에어 4 모델도 가능한 빠르게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워치 시리즈 6 모델의 리뷰입니다. 과연 애플워치 시리즈 6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림 해두시면 해당 영상도 빠르게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소식을 빠르게 만날 수 있는 이뷰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